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 박완서. 또 다른 가족. 내 방으로 들어올 때 나는 나도 모르게 문을 꽉 닫지 않고 1cm쯤 틈이 나게 닫았다. 이모하고 할머니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엿듣고 싶단 생각이 왜 들었을까? 나를 본 순간 두 분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하던 얘기를 뚝 그친 것 때문에 그때까지 어쩌면 내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았다. 남의 얘기를 엿듣는 건 좋은 버릇이 아니란 건 맞는 말이었다. 엿듣겠다는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그 꿀같은 잠이 확 달아나 버렸고 이모와 할머니의 얘기가 다시 계속됨에 따라 나는 가슴이 울렁거렸고 눈물이 날 것도 같았다. 낮에 먹은 걸 토할 것 같기도 했다. 두 분은 내가 자는 줄 알고 마음껏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11시가 채 안 된 시간이었다. 아침 11시일 리는 없고 아직 내일이 안 된 오늘 저녁이었다. 평소 같으면 잠잘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게 횡재한 것처럼 즐거웠으련만 오늘은 아니었다. 다시 잠들기는 틀린 일이었다. 할머니가 댁으로 돌아가는 소리, 이모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거실에 불을 끄는 기척을 낱낱이 듣고 난 후에도 나는 잠들지 못했다. 두 분은 며칠 안 남은 여름방학에 나를 어찌할 것인가를 놓고 의논 중이셨다. 5학년이 되고부터 내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더 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두 분이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건 나도 모르지 않았다. 이번 여름방학은 작년 여름방학과는 다르게 보내야지. 아니, 다르게 보내는 척이라도 해야지 하는 각오쯤은 하고 있었지만 내 문제가 정작 나를 제쳐놓고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줄은 몰랐다. 두 분은 나를 미국에 있는 아빠한테 보내서 한두 달이나 길게는 1년 정도라도 영어 연수를 시키자는 거였다. 그건 그렇게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아주 가끔이었지만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할 때 미국에 영어 배우러 오지 않겠느냐고 물어볼 때도 있었고 이모한테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작년에도 미국에 아무 연고 없이도 영어 배우러 미국에 오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아빠가 여기 살면서 너를 데려가지 못해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 이모가 말해준 적이 있었다. 내가 직접 들은 아빠의 목소리도 그렇고 전해주는 이모의 태도도 그렇고 아빠가 나를 오라는 건 말로라도 아빠의 도리를 하는 척하려고 하는데 불과하다고 내가 느끼고 있었다면 내가 너무 못된 아이인가? 아무튼 그랬다. 그러나 이번엔 좀 달랐다. 들으나 마나 한 소리가 아니었다. 내가 충격을 받은 건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준거리, 구길이 두 친구 때문이었다. 이모 말에 의하면 이번 여름방학에 준길이는 삼촌이 있는 캐나다로 영어 연수를 가고 구길이는 서울 외갓집에 가서 영어마을에 입학하기로 돼 있다는 거였다. 지금까지는 미국으로 영어 연수를 보내는 문제를 별로 내키지 않아 하던 이모였지만 단짝인 두 친구가 각각 캐나다와 서울로 영어를 배우러 가면 갔다 와서도 그렇고 가 있는 동안도 내가 외톨이가 되는 게 불쌍해서 또 보내는 일에 적극적인 것 같았다. 바로 그거였다. 내가 충격 먹고 토할 것 같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것도 내 일이 기쁘거나 걱정돼서가 아니라 친구들 때문이었다. 우리 이모까지 알 정도로 다 된 일을 그 애들이 모르고 있었을 리 없다. 우리 셋은 항상 같은 영어 학원에 다녔다. 고학년이 되고 나서 더 잘 가르치는 학원으로 옮긴 것도 거기서 진도가 너무 나가 학교 성적에 지장이 있을까봐 잠시 쉬어보기로 한 것도 우리끼리도 엄마들끼리도 뜻이 맞아 그렇게 된 거였다. 근데 왜 이번 일은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해줬을까? 혼자 이 도시에 남아있을 내가 안 돼서 말이 안 나왔을 것이다. 내가 충격받은 건 친구들이 나를 우정이 아니라 동정으로 대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게 분하고 억울했다. 복수를 다짐하느라 잠을 못 잤다. 생전 처음 잠 안 오는 밤을 경험했다. 밤이 그렇게 긴 줄은 몰랐다. 다음 날 학교에서 구길이와 준거리를 전처럼 대할 수가 없었다. 시무룩한 나를 보고 준거리는 어디 아프냐고 했고 구길이는 뭐 잘못 먹었냐고 했다. 둘 다 장난처럼 말했지 내 마음이 진짜로 아프다는 건 짐작도 못하는 것 같았다. 그날 집에 가니 또 외할머니가 와 계셨다. 이모와 할머니가 나를 만난 표정으로 봐서 두 분이 정식으로 내 의견을 물어보려 한다는 걸 알아차렸다. 나는 그 문제를 두 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가볍게 넘기고 싶었다. 할머니, 이모,
미국으로 영어 공부 가는 거 나도 할래. 아빠가 거기 있으니까 돈 많이 안 들어도 갔다 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뭘 그렇게 놀라. 이모, 나 어젯밤에 이모하고 할머니하고 하는 얘기 다 들었어. 중거리도 국일이도 여름 동안 영어 배우러 여길 떠날 거라며. 이모는 내가 핸드폰 사달라고 조르면 준거리나 국일이가 사면 사준댔잖아. 걔들이 가니까 나도 갈 거야. 핸드폰 소리에 굳어있던 이모의 표정이 기가 막히다는 듯 조금 풀렸다. 그러나 할머니는 화를 풀지 않으셨다. 거봐라, 이제 와서 지 애비 찾는 거. 그러게 내가 뭐랬냐? 좋은 자리 나섰을 때 저 녀석 걱정 말고 시집가라고 안 했냐? 지 새끼도 버리고 가는 세상에 조카 자식을 뭘 믿고. 어리석은 것. 기를 사람이나 또 없다면 모르라. 내가 기를 테니 걱정 말라고 안 하더냐. 촌수로 따져서도 할미가 이모보다 가까우니라. 부자지간엔 더더군다나 핏줄이라는 게 땡길 거고 며칠 같이 있어보고 못 보내겠다, 안 오겠다 이렇게 나오면 넌 어쩔래? 할머니는 입에서 침까지 튀겨가며 화를 내셨다. 미국에 가서 안 온다는 건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였다. 아버지라는 사람하고 그렇게까지 정이 들 것 같지도 않았지만 이모를 떠나 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모가 나 때문에 결혼을 못한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문제가 또 달라진다. 나는 배우지도 않은 어려운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처럼 덮어놓고 화가 났다. 화가 나니까 어릴 적에 못된 버릇이 도졌다. 어릴 때 툭 하면 땅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발버둥 치며 울길 잘했는데 지금도 그러고 싶은 걸 참느라 발버둥만은 안 치고 소리내어 울었다. 엉엉 소리내어 운 것은 아마 몇 년 만일 것이다. 이모보다 할머니가 더 놀라서 나를 부둥켜 안고 이 할미가 잘못했다고 같이 울려고 그랬다. 늙은이들은 속아 넘어가길 잘한다. 나는 그렇게 많이 슬픈 것도 아니면서 많이 슬픈 것처럼 할머니를 속여먹는 것처럼 느꼈다. 이모가 할머니한테서 어서 집에 가시라고 했고 할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돌아보시고는 순순히 집으로 가셨다. 할머니가 가신 후 이모는 내가 묻기 전에 먼저 이것저것 내가 궁금해하던 것 미처 모르고 있던 이모 자기 얘기를 해주었다. 이모가 이모 주제도 모르고 눈만 높지 않니? 이모 주제란 다리를 전다는 것이라는 것쯤은 나도 안다. 그래서 중매로도 연애로도 파토가 나고만 결혼이 내가 7살 때 될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중매가 아니라 이모가 경영하는 미술학원에 딸을 보내는 호라비 아빠하고 이모가 친해져서 데이트도 하고 사랑의 고백도 들었다고 한다. 이모로서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좋은 남자였다. 이모는 초혼인데 그쪽은 애딸린 호랍이라는 것도 이모 계산으로는 나는 다리가 불편하니까 하는 생각으로 균형을 맞췄다고 한다. 드디어 그 남자가 이모에게 청혼했는데 그 청혼의 말이 자기 딸의 좋은 엄마가 돼달라는 거였다. 이모는 그의 딸을 예뻐했고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일이라 흔쾌히 그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이모도 조카를 데려가 같이 살고 싶한다. 그랬더니 그 남자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면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이모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복동아, 그렇다고 이모에게 미안해할 것 하나도 없어. 정말 너를 데리고 시집갈 생각으로 그런 말 한 건 아니었단다. 내가 데리고 가고 싶어 해도 너를 딸려보낼 외할머니도 아니고 나는 그 남자가 흔쾌히 승낙할 줄 믿었고 데리고 가진 않더라도 할머니네 하고 이웃에 살면서 너를 늘 보고 거두고 그 남자하고도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기를 꿈꾸고 그런 말을 해본 건데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태도로 나로부터 떠나가더라. 붙들지 그랬냐고? 얘는 나도 그 남자의 인간성이 드러나니까 정이 딱 떨어지더라고. 너한테 이런 말까지 해도 될 만큼 내가 커서 이모는 기쁘단다. 앞으로 이모한테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이젠 내가 짐이 되지 않는 만큼 넌 어른이야. 그래서 말인데 그러면서 잠시 뜸을 들이고 나서 아빠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미국 쪽 사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었다. 아빠는 미국에 가서도 한동안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하다가 몇 년 전 필리핀계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그 여자에게도 아들이 하나 딸려 있고 재혼할 때 4살이었다고 하니 지금은 8살쯤 됐을 거고 재혼하고 그 여자하고 사이에서 난 아이는 지금 아마 겨우 2~3살 됐을 거라고 했다. 너희 아빠가 좋은 사람 만나 마음 잡고 사는 지 몇 해 안 되니까 풍족하게 살고 있다고 기대하지 말아라. 그래도 나는 우리 언니를 극진히 사랑한 너희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지금도 그러리라는 걸 믿고 있단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너희 아빠가 재혼한 여자가 데리고 온 아들한테도 끔찍히 잘한다더라. 너 미국에 가도 그 애한테 샘내거나 아빠가 누굴 더 사랑하나 비교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아빠는 아마 너한테 못해준 걸 그 애한테 해주고 싶었을 거야. 벌써부터 너를 미국에 한번 보내고 싶다가도 썩 내키지 않았던 건 그 애 때문이었단다. 더욱 마음 잡고 살게 된 너희 아빠 힘들어하게 될까봐. 이모하고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니 나의 미국행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어떻게 된 애가 아버지가 미국에서 만든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거의 궁금하지 않았다. 나에게 중요한 건 준걸이나 구길이가 영어 배우러 우리 고장을 떠날 때와 비슷한 시기에 나도 미국으로 떠날 수 있다는 거였다. 내가 아직도 내 친구들에게 섭섭하다면 너무 쪼잔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 박완서. 또 다른 가족. 내 방